시작. 위기 탈출 넘버. 자, 오늘 특별 MC로 안영미 씨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만 쳤는데도 살만해요. 그러게요. 오. 안영미 씨 참 이뻐요, 그죠? 너무 예뻐요. 네, 아주 아주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적당하게 이뻐요. 예. 과하지 않게. 검소한 미모. 네, 검소하게. 이쁘다는 얘기하고 골룸 같은 분장에서 그 웃기다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뭐 이쁘다는 말도 좋고 다 좋은데 웃기다는 말이 아무래도 저 개그우먼이니까 네.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그를 했을 때 웃기다고 하면 좋은데 그냥 진행하기만 했는데 너무 웃겨 언니 막 이러면은 예, 그건 조금 싫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막 웃기다 그러면 너무 좋은데. 아니 그냥 어머 언니 웃겨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이러니까 네. 제가 그렇게 웃기게 생각을 부렸나 막 이런 생각에 이거 본인이 했던 거잖아요. 따라하는 거죠. 이러니까 웃기다 그러지. 오늘도 여학생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인기남 종대. 꽃미남이에요. 다른 여자애들이 그냥 물이라면 너희들은 천여 안방수야. 안방수야. 야, 멘트도 좋아, 멘트도 좋아.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종대 친구 병관이.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는데요. 꽃소년 종대에게 있는 치명적인 흠을 공개하고 만 것. 바로 무좀 때문에 생긴 무시무시한 발냄새였습니다. 야, 무전 불치병이냐? 1년 내내 달고 살게. 야, 그래도 너처럼 깔창은 안 깔아. 야, 너 지금 우리 노홍철 형님의 마법 깔창을 무시하는 거야? 내 말은 그런 거 깔면 발도 못생겨지고 키도 안 큰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떡볶이 걸고 우리 농구 한 판 어때? 그치. 이렇듯 당장 깔창으로 키를 키우기보다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종대였는데 떡볶이를 향한 집념으로 어느새 게임에 완전히 몰입한 두 사람. 아싸 2점 남았다. 운동장에서 할 것이지. 뭐하러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가 사람 듣고 좋아. 드리블 할 맛도 나고 간다. 순간 종대의 마지막 볼이 던져지고 결과는 종대의 승리. 떡볶이가 보이는구나. 학원 보충 시간이네. 친구야, 미안해. 야 박병관. 그렇게 병관이는 참 얄밉게 도망쳤지만 하루 이틀 일도 아닌 탓에 오늘도 종대 혼자 남아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는지 집에 가는 길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정도. 게다가 계단을 반씩 밟고 올라가는 습관 탓인지 요즘 따라 자꾸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얼른 가서 그거나 해야 되겠다. 여느 날처럼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엄마 전용 조교기에 발을 담그고 보글보글 마사지 기능까지 더해주니 시원하다.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종대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요? 저 이제 16살인데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평발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 평발이라뇨.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너 혹시 자주 하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 후천적으로도 평발이 될 수 있는데. 종대는 평발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 요섭 씨에게 매일같이 마사지를 받는 희정 씨. 자기야,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 자기 마음이 타는 냄새? 아니, 개나 썩는 냄새. 역시. 여기네. 그게 운동화를 많이 신어서 그런가? 살짝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알겠어. 이런 냄새까지도 사랑스러워.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손이 씻고 싶네.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발냄새가 고민이었는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여보세요. 뭐? 진짜? 왜? 무슨 일이야? 넘버원슈즈에서 1시간 동안 특별 세일한대. 내가 갔다 올게. 신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희정씨. 제일 중요하죠. 집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마트에 가기 위해 동네 친구 소희씨와 만났는데요. 우리 그냥 버스 타고 가자. 에이 무슨 운동 삼아 살살 뛰어가면 10분이면 되겠구만. 자기야 밤낮으로 뛰던 사람이니까 괜찮지. 참 앞으로 저녁마다 1단지 아줌마들이랑 저기 잔디구장 있지. 거기서 조깅하기로 했는데 자기도 뛸래? 이렇게 좋은 조깅 코스를 놔두고 그 멀리까지 뭐하러 가. 가자. 요즘 들어 허리에 살짝 통증이 있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는 부지런한 희정씨였습니다. 잠시 후 다행히 세일 마감 전에 도착한 두 사람. 체력 좋은 희정씨가 빛의 속도로 계단을 올라왔는데 근데 가만 보면 자기는 계단을 이상하게 밟더라. 아이가 이렇게 하면 발바닥 지압도 되고 눈부신 각선미가 되는 거거든. 이 하여간 누나는 신발 세일 코너 발견. 저기 있다. 하일에 정신이 팔린 소희씨와는 달리 희정씨는 운동화 쪽에서 눈을 뗄 줄 몰랐는데요. 나 맘에 들어 어떡해. 자기는 또 운동화야? 발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거야. 그런데 요즘 따라 자꾸 안쪽만 닳는 신발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즘 신발을 좀 편하게 신나? 몇 달 후 희정씨에게 내려진 진단 역시 평발 때문에 디스크가 모았네요. 에? 평발이요? 디스크의 원인이 종대와 마찬가지로 평발 때문이라는 것. 평소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던 종대와 희정씨. 하지만 두 사람이 각각 퇴행성 관절염과 디스크를 진단받은 이유는 바로 두 사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긴 이 행동이 발의 변형을 일으켜 평발로 인한 심각한 질환까지 동반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종대와 희정씨가 평발이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평발이 아니었는데 종대와 희정씨가 평발이 됐어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홍철 씨 평발 아니에요? 저 평발 아니에요. 왜 저 꼭 평발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깔창 때문에 평발로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깔창 때문에 평발이 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굳은 살이 배기긴 하는데 굳은 살이 어느 쪽에 배겨요? 이 앞쪽에 엄청 배기더라고요. 여기에? 여자분들이 발이 특히 그렇거든요. 하일 많은 신이라갖고 제가 다 여자 발이에요. 여자분들 굳은 살 있는 부분이 남자랑 다른데 제가 다 여자 발처럼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없을 때는 조우정 아나운서가 아니 왜 맨날 나를 아니 그런 건 좀 하지 마요 진짜. 일이 없어. 아니 뭐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요? 기다렸어요. 네. 조리 있어. 치료 한번 해봐요. 발 하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게 뭐예요? 발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어디를 지탱해야 됩니까 원래? 발로 지탱. 동물들은 평발이 없잖아요. 왜냐면 발 말고도 또 발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손이에요.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무게 중심이 그 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없어요, 얘들이. 동물들 디스크 걸렸다는 거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사람만이 오직 말을 안 하니까요. 걔도 걸렸는데 말 안 하는 건가?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디스크에 걸리는 유일한 어떤 포유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과연 평발은 왜 생기는가? 난 지금 문제가 뭔지조차도
아, 그래서 뜬 거예요? 뭐만 치는 거였지? 평발이 된 거예요. 외모천적으로 원래 평발이 평발이 아니야. 아니었는데 어떠한 습관 때문에 평발이 된 거예요. 발이. 습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꾸 걸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걷다 보면 평발이 되는 거거든요. 걷다 보면 말이죠. 딱딱한 바닥에 예? 돌바닥, 여러 가지 시멘트 바닥 이런 데를 걷다 보면 이 발이 평발이 되면서 디스크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처음 해봐요. 아, 왜 나한테 보낸 거야? 아니, 얘기 정리 좀 해보세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아까 농구 했잖아요. 그리고 길을 왜 그 아까 잔디에서 조깅하자고 그랬더니 조깅 코스는 집 앞에도 보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딱한 데를 너무 심하게 밟고 다닌 거예요. 흙이 아니라 시멘트를 밟으니까. 그 느낌은 그 사람들밖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쥐 잡는 적이 많이. 어우, 이거 봐, 동참하라 그러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또 뭔가 터진 거예요 지금. 예? 김국진 씨. 네. 뭐 왔잖아요. 이럴 무리하고 때. 싶지 않네요. 예. 예, 초반부터 무리하고 아니, 싶은 것보다. 딱딱한 곳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발을 디디는 거에 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딱딱한데도 어떻게 디디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럼 나랑은 좀 다른데 그거는요? 그럼 다르면 혼자 네. 확인하세요. 저희는 모두 동참 안 할 겁니다. 알았어요. 그럼 제가 혼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딱딱한 바닥에서 너무 오랫동안 걸어 다니고 운동해서 평발과 디스크가 왔다. 자, 이러다가 내가 답 맞힌 적 많아요. 정말로. 박친대니까. 동참할 거예요. 아니, 답이라고요? 동참할 거예요. 와.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오랜 시간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야, 그래요? 평발이란 의학용어로 편평족이라고 하며 정상발에는 발 안쪽이 움푹 팬 종아치가 있지만 평발의 경우 이런 종아치가 없어 발바닥 전체가 평평한 상태를 말하는데 발바닥의 종아치는 걷거나 뛰는 데 중요한 스프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아치가 없는 평발은 보행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없어 발바닥 혈관이나 신경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우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 전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평발이라고 하면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것은 실제 후천성 평발 환자의 족적으로 정상 발과 비교하면 발 안쪽이 많이 찍힌 모습 보이시죠? 실제로 여기 이 학생은 딱딱한 바닥에서 매일 2시간씩 꾸준히 운동하다 건강하던 발이 평발이 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깨에 다른 쪽으로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왔는데 진단 과정 중에 그 평발이랑 진단을 받아가지고 좀 놀랐죠. 10분만 뛰어도 양발 뒤꿈치가 계속 아프고 그래요. 네, 이 환자는 원래 정상 발을 갖고 있었던 아이였는데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운동을 딱딱한 지면에서 하는 습관 때문에 평발이 생긴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평발 교정을 위해서 내원 치료 중인데요. 합병증으로서 척추 측만이라든가 관절염 등의 증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을 하는 습관이 어떻게 평발을 만드는 것일까요?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을 달리면 엄청난 지면 반발력이 발 안쪽에 가해지면서 아치를 받쳐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때 서서히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서 평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바닥의 딱딱한 정도에 따라 발이 받는 압력에도 차이가 있을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 대상은 콘크리트 재질의 딱딱한 바닥, 흙이 깔린 운동장, 그리고 최근 산책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레탄 매트. 언뜻 보아선 어느 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비교를 위해 날달걀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결과 콘크리트 재질에 떨어진 달걀은 이렇게 힘없이 깨져버릴 정도지만 반면 흙과 우레탄 위에서는 깨지지 않는 날달걀. 야, 우레탄이 안 깨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재질의 바닥 위를 걸을 때 발이 실제로 받는 압력은 어떨까요? 정상 발을 가진 실험맨이 발바닥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한 상태에서 각 바닥 위를 20분간 걸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먼저 요즘 산책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우레탄 매트 위를 걸어보는 실험맨. 화면상 붉은색이 많을수록 발바닥이 받는 압력이 심한 것을 뜻하는데요. 살짝 있네요. 실험 붉은색이. 결과 이렇듯 붉은색이 나타나긴 했지만 발바닥이 극히 일부에만 압력이 가해진 모습. 자, 이번에는 운동장을 가정해 흙이 깔린 바닥 위를 가볍게 걸어보겠습니다. 우레탄 매트처럼 날달걀이 깨지지 않았던 흙은 어떨까요? 온통 붉은 색깔뿐인 발바닥 보이시죠? 이렇듯 발에 가해진 충격은 우레탄보다 훨씬 더 적은 것. 그렇다면 콘크리트 재질의 딱딱한 바닥 위를 걸을 경우에는 과연 어떨까요? 놀랍게도 흙과 비교하면 붉은 부분이 확연히 늘어난 모습. 바닥의 재질만 다를 뿐인데 발이 받는 압력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딱딱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오래 걷다 보면은 그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치를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인대나 힘줄에 염증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발이 이제 평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은 가능한 이 딱딱한 바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평발을 방치하게 되면 발의 변형과 통증을 유발하며 허리 통증은 물론 척추 측만증까지 전신에 심한 퇴행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혹시라도 평발은 아닐까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평발을 확인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조금만 걸어도 발 통증이 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과 발이 피로하거나. 둘, 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종아리와 허벅지 안쪽이 아픈 경우. 셋, 발목을 반복해서 자주 삐거나. 넷, 원인 모를 두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평발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평발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아스팔트나 보도블록과 같은 재질의 바닥 위에서 1시간 이상 조깅하거나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최소 30분에 한 번씩 가볍게 발목과 발가락의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또한 비만일 경우 발 안쪽만 땅에 닿는 걸음걸이 때문에 평발이 생길 수 있으니 체중 관리도 필수. 앉아서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부채살처럼 활짝 폈다가 오므리기를 10회 정도 반복해주는 것도 발의 변형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그곳이 당신의 건강한 발에 영영 족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딱딱한 콘크리트 말고 또 평발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그 마라톤을 즐기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평발이랑 신발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되게 이제 흔히들 알고 있기로 굽이 높은 하일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키릴 같은 게 발에 나쁘다는 것은 모두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발에 나쁜 것이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신는 굽이 하일과는 정반대로 아주 낮은 플랫 슈즈거든요. 안영미 씨 플랫 슈즈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다리의 근육량도 적고 그다음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굽이 낮은 플랫 슈즈를 신게 될 경우에는 그 바닥에서 오는 충격이 그대로 발로 전달되면서 이 평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교수님 그 평발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근데 꼭 치료를 해야 되나요, 평발은? 평발이 있게 되면은 발에서 오는 충격이 그대로 무릎이나 허리 쪽으로 전달되면서 무릎 관절염이나 요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평발은 한번 진행이 되면은 이 다시 교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미리 예방하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여기는 어디예요? 가정집이에요. 뭐가요? 그건 뭐야? 뭐예요? 그건 뭐야? 뭐예요? 이게 또 뭐야? 킥 서비스인데 오늘. 이거 야채 낚시 오신 낚시. 우리 조하나가 아 이거 조하나. 영어 이름 같아요. 네, 형님. 아우리. 조하나. 뭐 손수건 들었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조하나 거? 이거 조하나 거. 뭐 바나나 들어? 아유, 조하나 거. 바나나? 아, 축하해요. 일단 이것도 한 분씩 실험을 할 거거든요. 아. 누가 먼저 할 건지 정해주세요. 우리 조하나께서 먼저 하네. 입은 김에. 아니, 입고선 안 한단 말이에요? 입은 김에. 지금 가라고요 바로? 오늘의 실제 상황은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 이때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오늘의 과제는 실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변의 도구를 이용해 질식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기. 도전자는 실험방에 들어간 후 화재가 난 사실을 알고 지령에 따라 좁게 있는 물품을 이용해 질식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도전을 마친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기실을 거쳐 모니터방으로 이동하고 다음 도전자의 모습을 지켜본다. 실패할 경우 벌칙은 얼굴에 검은 칠하기. 과연 4명의 MC들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전자 조우정. 화제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책이 있어요? 안경이 안경. 휴지는 뭐 막는다는 거거든. 휴지로. 안경은 왜지? 눈 따가울까봐. 근데 바나나는 왜지? 그게 바나나가.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1분 동안 유독가스에 질식되지 않도록 좁게 있는 물품을 이용해 살아남아야 한다. 아, 혼자 있으면 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하나가 좀 잘해야 될 텐데 깔끔하게 성공하고. 우리 아나 형, 아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신고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아, 예. 전화 왔어요. 잠깐. 살려줘. 1분 경과 후 119 도착. 안녕하십니까. 아 예. 근데 이렇게 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왜? 아니 왜 잘했잖아. 안 듣고 잘했잖아. 아니, 어떡해요. 저기서도. 첫 번째 도전자 조우정 실패. 죄송합니다. 아, 정말. 좋아하나. 멀쩡한데. 한 번을 안 친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을. 여기까지. 턱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도전자는 넘버원의 맏형 김국진. 아, 구조대원 같아요. 낚시꾼이죠 뭐. 동네 이장님. 아니, 뜬금없이 책을 왜. 난 책이 너무 좋아. 아, 네, 알겠네. 사랑을
일생 동안 우리는 가진 능력의 단 5%만 쓰고 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왜 안전하게 끝나게? 화재 상황 발생. 넘버원의 큰형님 김국진. 과연 유독가스 질식의 위험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감염제를 보내주네. 그냥 일반 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특별히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너무 지금 침착하신 것 같아요. 통과한 거요? 통과?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서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많은데. 아, 좋았는데. 내가 앉아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앉아볼게요. 어떠세요? 앉으니까 여기 가스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서야 되는군요. 아니, 앉아야 되는군요. 잘못된 자세로 취한 김국진 도전 실패. 한 끝에 하셨는데. 인간이 화재 현장에 있다 오십니까? 아니 우리 이장님 어떡해요? 저는 인간이를 진식시키고 싶어요. 어때요? 상황이 여의치 않더구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정말로요?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더라고. 어쩌면 난 지금 이렇게 왔지만 어쩌면 못 올 수도 있어. 네? 여기 못 올 수도 있어. 정말로요? 세 번째 도전자 한민관. 삐리 깔아주죠. 한민관 씨는 연기 나자마자 쓰러질 것 같은데요. 티슈. 조끼에 들어있는 물품들을 꼼꼼히 살피는데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 있으면 되나? 여기 있으면 돼?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 난 똑같은 거야. 이거 어디 있나 한번 확인하고 다 꺼내보는 거죠. 사전에 꼼꼼하게 물품을 체크했던 한민관. 화재 상황에서 질식을 피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을까? 나중에 연기,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방 안에서 나오는 방법 탈출. 불났을 때. 불나는 손전등이 있는 게 얼굴 한민관 씨. 야, 정말 죽기 싫어. 야, 정말 살고 싶다는 거야. 저렇게 사서요. 내가 첫 번째 성공이냐고요? 한민관 첫 번째로 도전 성공. 성공했어. 그렇지. 성공! 우리가 생각한 대로예요. 정말 100%야? 생각한 대로야. 단 당황하지 마요. 여기까지.
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 눈빛 봐요. 내 눈빛. 지우고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바나나 하나를 쟁일 먹었어. 당황하지만 않고. 마지막 도전자 은지원 과연 한민관에 이어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민간이 보낼 때 제가 다 코치해 준 겁니다. 모르셨죠? 위에서 다 제가 코치한 거. 어떻게 어떤 상황이 있을 거다. 항상 긴장하지 말고 준비 잘하고.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니야? 일단 혼문에 쉬고요. 긴장 안 하려고. 긴장하게 귀를 들어보게 돼. 책 보게 돼요, 책.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원이는 책을 안 본다. 문지원 씨가 책을 안 본다. 정말 책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한 번쯤은 훑어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아니, 제목만 봤어요. 뭐에 관한 책인가. 바나나 대체 왜 준 거예요? 근데 바나나는 주셨어요. 도전에 앞서 가장 자신만만했던 은지원. 화재 상황에서 질식을 피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 상대리자 와, 와, 이거 입에 딱 물고, 예. 진짜 침착하게 잘하네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와. 잘했는데요? 여보세요. 빌리군요. 여기 돌아와요. 여기 가정집이세요. 저희는 대부분 장난치지 말라고 끊잖아요. 와, 진짜 침착하게. 119입니다. 저 사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내가 놀랐어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나오는 구멍 막으려고 그랬거든요. 물을 젖혀서 막았습니다. 녹화된 시간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지원 완벽하게 도전 성공. 아니, 왜 뚫리셨어요?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그걸 왜 뚫리셨어요? 난 사실 근데 뭐 버틸 수 있어요. 가슴 먹어도 내가 살겠다는데. 아, 살겠다는데. 의지 아니겠어요? 정신력. 정신력이요. 우리나라는 정신력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은 죽게 돼 있죠. 큰일 나죠. 못해요. 아, 정말 두 사람 축하드리고요. 네. 자,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이 젖은 수건으로 코하고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은 이 질식을 피할 수가 있는지 정확한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올바른 방법은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먼저 젖은 수건을 입과 코에 대는 이유를 살펴보면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사망 원인의 60%는 연기에 의한 질식 때문으로 연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났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물에 적신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호흡하며 대피하는 것이 최선인데, 하지만 만약 주변에 수건이나 물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현재 입고 있는 면 소재의 속옷이나 옷 등에 물 대신 우유나 음료수, 침 등을 적셔서 대피해야 하는데, 실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크릴 박스 맨 아래에 불을 피울 수 있게 준비하고, 연기가 통과하는 가운데 구멍은 각각 젖은 수건과 마른 수건으로 막은 후, 맨 윗칸에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측정기와 초시계를 설치하는데, 자, 이제 구멍 위에 마른 수건과 물을 적신 수건을 올려놓고 박스 아래에 합성 소재의 천 조각을 태우자 연기가 발생하는 모습.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하지만 약 1분 40여 초 만에 마른 수건 쪽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며 경보음이 울리고, 반면 젖은 수건 쪽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아직까지 0인 상황. 이번에는 수건 대신 면 속옷을 준비하고 차례대로 탄산음료, 우유, 생수로 적신 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실험해보는데, 과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약 5분이 넘도록 유독가스를 막아내는 모습. 이렇듯 물 대신 음료를 이용해도 일정 시간 동안 유독가스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화재 시 열에 의한 부력으로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연기의 수직 이동 시간은 초당 3에서 5m, 수평 이동 시간은 1에서 2m로 수직 상승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사실. 따라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덜 퍼져 있는 아래쪽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대피하는 것이 최선인데, 자, 그렇다면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거기 119죠? 첫 번째, 화재가 났다면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한 후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리고, 만약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면 연기는 위쪽 방향으로 상승하므로 함부로 창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탈출 시 젖은 수건을 코와 입에 대고 반드시 무릎 아래 정도의 낮은 자세로 나가야 하는데, 이때 젖은 수건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면 여러 겹 겹친 휴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세 번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경우 먼저 손등으로 손잡이를 만져 뜨거운지 확인한 후, 만약 문이 뜨겁다면 문을 여는 순간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담요나 옷가지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는 것이 최선. 네 번째, 화재 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도록 합니다. 자, 실제 상황 알아야 산다. 오늘의 과제 완료! 장난삼아 한 사소한 행동이 때로는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심코 저지르는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결국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어둑어둑한 밤길, 술에 취해 눈은 반쯤 감긴 채 위태롭게 걸어가는 대학생 영원씨. 급기야 제가 늘 가던 골목 같은데요. 아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쉥쇼를 해라, 쉥쇼를. 간판에다가. 아, 뭐야? 애였어? 에이씨, 안 미안해도 되네. 씻어! 미안한 건 씻어! 됐고, 늦었어. 빨리 가자. 알았어, 어디야? 이처럼 영원씨는 인사불성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 오늘 술자리를 함께했던 같은 대학 동아리 친구인 재호씨는 이런 영원씨를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없어 집까지 데려다주던 길이었습니다. 아, 나는 술도 약한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술을 먹인 거야? 야, 먹이긴 누가 먹여? 네가 혼자 신나가지고 원샷 이래놓고서. 잠깐만. 왜? 속이 안 좋아? 안 돼요. 토할 것 같아? 왔어. 야, 저기서 해. 늦었네.
아주 괜찮아졌어. 네가 그러니까 나까지 속이 울렁거린다. 정말. 그런데 그때 쩌렁쩌렁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우리 엄마다. 어떡해. 뭘 어떡해. 빨리 받아. 안 돼. 아무리 취해도 엄마 전화 받으면 할게요. 그럼 빨리 가서 싹싹 빌어. 엄마한테 혼날 걱정에 정신이 번쩍 든 영원 씨는 한달음에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나와 있어. 나 저런 적 있었어. 나도. 수저 끼고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엄마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슬쩍 피한 두 야, 사람. 나 많이 취한 것 같아? 완전 취한 것 같아. 그래?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죽는데. 나 정신 좀 차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게 낫겠다. 잠깐 기다려. 술 깨는 약 좀 사올게. 그래, 고마워. 좋은 친구야. 그리하여 영원 씨는 초스피드 술 깨기 작전에 돌입하게 됐는데 남은 약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먹으래. 내일 아침? 아니, 그냥 지금 다 먹으면 술이 확 깨지 않을까? 야,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게 어딨냐? 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조금만 있으면 내일 아침인데 뭐. 참 긍정적인. 빨리 술에서 깰 욕심에 재호 씨가 사온 숙취 해소제 2회 복용량을 한꺼번에 먹는 영원 씨. 지켜보는 재호 씨는 걱정스러웠지만 정작 영원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 이번엔 활발한 신진대사를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데 저게 운동인가 싶을 정도로 어설픈 동작들. 거의 날이 밝았는데요. 야, 날 샌 거 같아. 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딱 10개만 하자. 재호 씨의 구령에 맞춰 팔 벌려 뛰기를 몇 차례 하던 영원 씨. 친구도 시기가 오를 대로 오른 그녀는 금세 숨이 찼는데 안 돼, 안 돼. 저는 못해. 힘들어서. 또 드시려고? 토가 돼, 토. 아이고. 아유, 그러면 약 드셨는데. 맞다. 나한테 껌 있는데. 껌 씹으면 술 좀 깬대. 진짜. 야, 그러면은 있는 거 다 줘. 있는 거 다 줘. 재호 씨는 가방에서 껌 한 통을 꺼냈고 이번에도 과도한 욕심이 앞선 영원 씨는 껌 한 통을 모조리 입에 넣고 입이 아플 정도로 열심히 씹었습니다. 저건 주사가 식탐이네. 이렇듯 술 깨기 위해 할 만한 건 다 해봤으니 더 늦기 전에 집에 가려고 서두르는데 바로 그때 왜 그래? 렌즈 빠졌어. 깜짝 놀랬잖아. 빠진 컨택트 렌즈를 찾아보려는 재호 씨. 아니 어떻게 찾아 진짜. 야, 됐어. 그냥 가자. 안 찾아도 돼? 야,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됐어. 그냥 가자. 눈이야. 눈 빠진 건 아니죠? 야, 우리 엄마 아직도 나와 있어? 아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다행이다. 몰래 들어가야지. 재호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얼른 들어가. 잘 가. 영훈 씨는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하루를 잘 마무리하나 싶었는데 엄마들은 쉽게 잠들지 않아요. 잠시 후 뭐야? 꽂히는 용문인지 아파트 화단 옆에 쓰러져 있는 영훈 씨. 다 깨고 들어갔는데. 학생! 그녀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영훈 씨가 이렇듯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술에 취해 있던 그녀가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지 않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영훈 씨가 저지른 위험천만한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영훈 씨가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술에 과도하게 취했는데. 아까 보니까 뭐 껌도 씹으셨고 약도 드셨고 심하게 뛰었고요. 렌즈도 빠지고. 하나 근데 제가 지금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게스트는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그럼 얼른 나가세요. 제 전문 분야예요. 예. 영은 씨가 술을 드시고 계속 이렇게 토를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간신히 참으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게 또 급했던 거예요. 구토를 하고 싶어서 그 베란다 쪽에 왜 이렇게 기대는 있잖아요. 앞에 난간. 그쪽 난간 쪽에서 그 위에서 그냥 하시다가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신 게 아닌가. 네, 왠지 그 약이랑 껌이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닮았어 아까 그분이랑. 메이크업도 여기 발견해 하셨는데. 저도 놀랐어요. 앞으로 썰리지 마세요, 위험해요. 저도 놀랐어요. 도플갱어인 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차 안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창문을 연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문을 열고 이렇게 구토를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꼬꾸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했다. 이 상황을 저는 좀 파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리 있다고 생각되면 나가세요. 네, 그냥 동참해도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네? 이게 정말 마음은 동참하는데 발은 안 떨어지는 야, 본인이 경험 들고 하니까 정말 왜냐면 이게 같이 좀, 우리가 있는 게 베란다 높이가 맞아요. 분이 렌즈를 지금 떨어뜨렸다. 안 보인다. 맞아.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 시력 한쪽 눈을 감으면 이 거리 측정이 안 돼요. 맞아. 이게 다르잖아요. 저는 동참하는 거. 맞나 봐. 이것만 보면 마음이 바뀌어. 우리 러브샷? 하나, 둘, 셋. 맞나 봐. 정답 맞나 봐. 진짜 맞나 봐. 하나, 둘, 셋. 이거 어떡하나. 일단 정말. 저희도 러브샷 한번 해야 될 텐데. 이거 한 명은 나가죠. 커플로 만들어주죠. 러브샷 해야 되니까. 러브샷은 이제 두 명이 해야 되니까. 서로 이렇게. 자, 가위바위보! 일단 당첨이에요. 일단 당첨. 일단 당첨이고요. 네, 앉아 계시고요.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야죠. 우리 조하나는 뭐 당첨이 됐어요. 자, 빨리 두 분이 하세요. 자, 전 이미 제 운명이 결정돼 있어요. 네, 나도 결정돼 있어요. 자, 저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저 이겁니다, 이거. 이거야 진짜? 이거. 저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 여러분은 뭔지 알아. 여러분은 뭔지 알아. 그렇죠? 자, 가위바위보! 꾹 눌러주세요. 꾹. 당장 실화 위기의 사람들. 재호야 오늘 너무 고마웠어. 얼른 들어가. 잘 가. 정답인데. 재호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던 영은 씨. 엄마에게 혼날 걱정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문득 엘리베이터 앞에 멈추곤 좀 더 확실하게 술을 깨기 위해 운동 삼아 계단으로 오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3층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술 기운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이 영은 씨에겐 고역이었습니다. 겨우 3층에 다다랐을 때쯤 운동을 하려던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건지 구역질이 심해졌고 당장이라도 집안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엄마한테 더 혼날 것 같아 영훈 씨가 짧은 순간 택한 방법은 바로 아파트 복도의 난간 밖으로 구토를 하는 것. 위험한 건데. 그렇게 구토를 시작한 영훈 씨는 온 힘을 쏟아 구역질을 할 때마다 발뒤꿈치가 들리며 휘청거리더니 급기야 한순간 중심을 잃었고 영훈 씨는 결국 그렇게 3층 및 계단 옆으로 추락해
뇌에 치명상을 보기만 해도 입어 아찔해. 손썹을 틈도 없이 생을 달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구토하는 행동으로 인해 추락사고까지 일어난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일단 구토란 술을 많이 마셨거나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혹은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차량이나 놀이기구처럼 격렬하게 흔들리는 환경에 있을 때 등 우리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일어나는 자기 방어 수단의 일환입니다. 구토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구토 의사를 느끼게 되면 위에 있는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저절로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이유는 위안의 음식물 배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가 접히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고 위가 눌리게 되면서 위안의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쉽게 역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에 취해 있을 경우에는 행동이 둔해져 위험 상황 인지와 대처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일 앞에서 본 영훈 씨의 경우처럼 고층 아파트 복도나 베란다와 같이 높은 곳에서 취한 상태로 이런 동작을 섣불리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제 복도식 아파트의 난간을 재현해놓고 실험을 통해 직접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설치해놓은 난간의 높이는 건축법상 정해진 1m 20cm. 안전을 위해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를 깔아놓은 상태. 안전장비를 모두 갖춘 전문 스턴트 우먼이 난간 앞에 서보는데, 난간은 키가 1m 70cm인 스턴트 우먼이 섰을 때 배 윗부분까지 오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자, 이제 스턴트 우먼이 만취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난간 밖으로 구토하는 과정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 구토를 하기 위한 기본 자세를 취하자 몸의 무게중심은 이미 난간 밖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고 이제 정말 구토를 하듯 본격적으로 구역질을 시작하는데, 이때 스턴트 우먼의 상체는 난간 너머로 점점 더 많이 벗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 뒤꿈치도 덩달아 심하게 들리며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으로 쏠리는 상태.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나오는 순간 그렇게 몇 차례 반복을 하다가 한순간 중심을 잃고 난간 너머로 고꾸라지고 마는 스턴트 우먼. 고층 건물에서 구토시 추락하는 사고는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난간 밖으로 이제 몸을 숙인 채 구토를 할 때는요, 머리를 포함한 상체의 대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쏠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무게중심이 난간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역질을 이제 반복할 때마다 몸은 순간적으로 최대한 앞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해서 난간 밖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남 순천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아파트 17층 복도에서 구토하다가 추락한 일이 있었고, 올해 8월에는 한 40대 남성이 다리 위에서 구토를 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비단 높은 곳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에 있다가 도로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구토를 할 경우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갑자기 도로로 고꾸라져 지나가던 차에 치일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심지어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는 승강장을 향해 고개를 숙여 구토하던 한 고등학생이 들어오던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구토할 것 같더라도 자전거나 차가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이나 도로는 피해야 하고, 높은 건물이나 다리 위의 난간 혹은 창문방 역시 반드시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예방법. 단, 필수 에티켓 하나. 구토한 사람이 뒤처리까지 하는 센스는 항상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파트 난간 밖으로 구토하다가 순간적으로 추락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영은 씨.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걸 나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하는 걸 너를 보면 너무 행복해져 나도 몰래 내 입술은 사랑해 you